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쭉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칠레 가볼게요. 칠레 사람들은 어떻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나 이거 보시죠. 칠레 그 건축 수준을 보기에 딱 좋아요. 좋고 이유가 이 건물을 보면 온통 나무입니다. 온통 나무죠. 콘크리트를 하나도 안 썼어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칠레가 사실은 건축 자재가 생각보다 원활히 공급되기가 좀 어려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건축가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면 콘크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무예요. 다 나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마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질 때 땅을 정지해서 그 위에 집을 짓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의 이제 특징을 보면 상당히 건축가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렴하게 이제 지은 거죠. 이 건축가 이름이 루카, 네, 어렵죠. 네, 칠레 건축가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예. 어쨌든 루카 건축가. 이 보시면 그러니까 경사면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경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경사면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말뚝을 박은 거죠. 나무 말뚝을 이제 박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커버한 거죠. 콘크리트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칠레 나무 숲이잖아. 남는 게 나무입니다. 칠레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띄운 거죠.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처리든 뭐가 됐든 이제 여기가 그렇게 뭐 추운 지방은 아니니까 그래서 띄운 겁니다. 띄워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 계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워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길도 포장도 뭐 그냥 트럭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이제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라스가 이제 넓은 거죠. 이게 디귿자로 베이스를 잡아가지고 테라스 넓고 난간은 없습니다. 난간. 이거는 과연 난간이 있는 게 필요할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걸터있는 이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난간은 없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콘크리트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냐. 야, 기초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거를 보시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말뚝을 박은 거죠. 나무 말뚝 박아서 그 위에 집을 띄우는 이런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비쌉니다. 섬이니까 건축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100%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냐. 그럴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외장은 이제 뒤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배면이죠. 배면 다 떠있지만 배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은 이제 아연도 방판. 그래서 이게 티가 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싼 티가 나죠. 티가 좀 얇아가지고 아연도 강판이 좋은 거는 좋습니다. 근데 비싸죠. 두께가 두꺼운 거. 균일하죠. 이거는 아연도 강판 얇은 거. 그래서 약간 판때기가 이렇게 이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판자가 나오는 거죠. 판자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바지는 없는 거죠. 물바지. 이게 지붕에 물바지가 있냐 없냐가 여기 이제 물바지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시골 이렇게 숲이 많은 데는. 왜냐면 여기요 이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 막힙니다. 이거 수영장이다. 이거 하자가 더 생기죠. 여기가 쭉 찢어 나갑니다. 이게 툭 떨어지면서 이 외장재까지 찢어져 나가요. 그래서 추운 지방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숲 속에 집을 짓는다. 옆에 숲이 많다. 그러면 물바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바지를 하는 이유는 벽에 오염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벽에 오염을. 그래서 물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바지에서 물험통을 내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아연동 강판, 징크로 다 덮어버리든지. 그럼 물바지를 하지 않는 디자인일 경우에 여기에 스타코를 바르시면 이 벽은 작살이 납니다. 작살이 나는 거죠. 스타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자재인데
이런데 또 갑자기 여기 또 물받이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받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물받이를 안 하겠다? 그럼 처마를 더 내야죠. 이렇게 처마를 더 낸다. 그래서 벽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단면도 보시면 복층이죠. 복층인데 이제 이 트러스로 트러스를 합니다. 지붕이라는 건 공장에서 트러스를 짜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트러스가 장점은 이제 작은 자재 가지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 트러스를 안 쓰면 이 부재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트러스 판들을 딱딱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특이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식탁을 갖다가 이렇게 식탁이 바깥에도 튀어나가고, 요게 식탁의 계단 참이죠. 참 역할을 하는 식탁이 있고, 위에 내장이 이제 다락이 있는 겁니다. 다락이 있는 건데, 보시면 평면도 들어갈게요.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면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 옆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2150에 화장실 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면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집은 재밌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나?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침대인데 사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제 2층 침대야. 2층 침대. 침대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6명이 6개.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에 차라리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그냥 이런 침대 어떨까요? 이런 침대. 그냥 군대 같은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침대처럼 그런 식으로 침대를 정리한 겁니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야 나는 저 어디서 자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어디서 자냐? 그러면 여기서 자. 재밌는데? 뭐는 거. 아이들도 여기서 놀러 오면서 자는 거죠. 손자들 놀러 오면서 자죠. 재밌죠? 2층 침대니까. 그리고 안에는 3.9에 이제 공간에 이제 좋은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요거는 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난로를 넣은 거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공간 활용도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다 장을 짜고 뭐 이런 디자인을 안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안방에 들어오면 안방은 화장대가 같이 있는 세면대 있고, 그 안에 욕조와 샤워부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참에 이 테이블이 뚫고 유리창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 있어. 그런 재밌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식탁, 싱크대죠. 싱크대에 냉장고에 요 외부에도 싱크대가 있는 거죠. 싱크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에 뭐 물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3m에 3.5m 주택 주방 공간, 여기는 거실 6m에 3.9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니면 4.5m 정도 되는 거고, 테라스가 엄청 넓습니다. 테라스가 3m. 이거 왜 테라스죠? 떠 있으니까 테라스. 붙어 있는 게 사실은 테라스라는 게 어떤 분이 용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할게. 다 나중 시간에 노대냐 발코니냐, 테라스냐, 그 구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거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테라스.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노대건 테라스 그냥 다 테라스입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발코니와 테라스만 있는 거죠. 그냥 비 맞는 공간은 테라스, 비를 안 맞아 발코니, 이런 거죠. 그래서 2층에 올라오면 이제 다락 공간이 있는 거죠. 다락 공간. 아까 그 아저씨가 여기로 나와서 여기 걸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만 내부죠. 여기는 외부입니다. 지붕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발코니. 근데 다락에 있는 거니까 다락에는 발코니 인정이 안 되죠. 내부대로 습니다. 온통 나무입니다. 온통. 칠레는 뭐 나무가 저렴한 거죠. 나무가 저렴하죠.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나무가 저렴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나무가 외산인 거죠.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가공 인건비가 많이 들죠.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칠레는 괜찮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아까 보이죠? 요 부분들 재밌죠? 계단도 재밌게 만들었어요. 계단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간단하게 요 밟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쓸만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 공간을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조금 위는 넓게.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못 올라가잖아. 못 들어가잖아요. 좁아서. 밑에가 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밑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이게 편하죠. 좁은 게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대식 막사 같은 이런 재밌는 공간이 베드가 6개가 있죠. 거실 공간과 유리가 있는데 아까 요거 계단 참이 식탁인 거죠. 계단을 올라가다 여기로 사람이 갈 수도 있겠죠. 여기 트러스가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트러스가 있는 거죠. 거대한 트러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재, 그러니까 작은 부재 사이즈 가지고 지붕을 만들기 좋아요. 여기는 공항 목재 이런 게 비싸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트러스를 사용한 겁니다. 트러스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보세요. 이게 되게 리얼한 거잖아요. 나무는 햇볕에 바랍니다. 비도 맞죠. 비를 맞아서 젖지는 하지만 뭐 당연히 젖겠죠. 비에. 근데 썩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와 햇볕에 의해서 탈색이 되는 거죠. 탈색이 되는데 보세요. 여기가 오염도가 더 심하죠. 여기는 지붕 처마가 있으니까 여기가 덜하죠. 그래서 요만큼이 더 오염도가 심한 겁니다. 바닥은 내가 봤을 때는 스테인을 안 칠한 것 같아요. 그냥 냅둔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썩는 게 아니라요. 회색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회색, 외장재도 보시면 이렇게 회색 이렇게 약간 때가 타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회색으로 변하는 거죠.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넓은 테라스 하는 거죠. 자연 경치가 뭐. 그래서 띄운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붙이는 것보다는 띄워서 경관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띄운 거죠. 온톤 나옵니다. 여기 뭐 루바로 천장을 막냐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유리창을 다 낀 겁니다. 끼웠는데 턱이 없네. 턱이 없네. 바닥난방 이런 거 없어요. 다 나무입니다. 턱이 없어요. 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방통을 하기 때문에 테라스랑 턱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턱이 생깁니다. 여기는 그냥 턱이 없어요. 비 오면 어떡하냐? 비 오면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턱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재밌죠.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일로 갇혀지는 거죠. 여기 걸터 앉든지 올라가서 다락으로 연결. 그거 여기 벽난로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TV를 놔야겠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재밌는 그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는 왜 TV를 놓을까? 사실은 보세요. 벽난로장입니다. 벽난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불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불멍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원시시대 때 동굴에서 멍을 때리는 거죠. 그 시간은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안정감을 느끼고 나름대로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런 겁니다. 나가면 또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고 안에 들어오면 동굴 안에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멍 때리고 이제 안정. 그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멍한다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TV가 아니라 외국은 TV가 아니라 벽난로를 보죠. 벽난로 아니면 옆으로 벽난로를 옆으로 만들죠. 그래서 외국은 기본적으로 벽난로가 무조건 있습니다. 벽난로에 왜냐면 난방이 바닥 난방도 없지만 그냥 바닥 난방이 있더라도 벽난로가 항상 있어요. 불멍을 때리는. 우리는 TV를 보죠. TV를 보면 이게 불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화면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안락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랑 행동 패턴을 좀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까지 짠 연결을 해서 바깥에도 테이블을 이용하는 재밌는 공간인 거죠. 이러는 거죠. 내려가다가 여기로 가고. 뭐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식탁을 나중에 못 바꾸죠. 이거 고정형이니까 아니면 잘라가지고 이거 버리든지 고정형이니까
여기 보시면 2층에 올라오면 트러스에 올 나무 저기 루바. 우리나라에 비싼데 여기는 싼가 봐요. 이 건축가가 저렴하게 집을 짓겠다고 이제 공사 방법에 있는 걸 설명한 건데 따라 아까 여기 여기로 나간 거죠. 그래서 루바. 이 소나무 이 품질도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루바에서 이런 거죠 컨셉이. 여기 베드가 있고 온통 나무. 자재 공급이 칠레 입장은 좀 어려우니까 온통 나무로.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잖아. 온통 나무. 그냥 나무만 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공하신 분들이 그 인력이 있잖아요. 그럼 인력 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하지 목수 아저씨들이 갑자기 콘크리트 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목수 불러야지, 콘크리트 업체 불러야지. 뭐 이렇게 공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온통 나무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 울릉도, 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초도 온통 나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칠레 이 건축가를 통해서 오늘 배운 거 온통 나무로 자재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 건축 자재가 비쌉니다. 34평 칠레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